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헤라클레스 AI라는 이름으로 AI 모델을 뭐 재작년 이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도 많이 쌓았고,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 거 자체가 다 우리 재산이죠. 자산이고. 그렇고요. 이제 사업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헤라클레스 AI를 좀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좀 한번 이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지려 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 AI라는 모델이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리미테크가 코인마켓스코어 사이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 자체는 이제는 리미테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좀 바뀌긴 했는데, 헤라클레스 AI가 그 코인마켓스코어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게 1번이고, 2번은 리미테크가 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인마켓스코어 사이트를 약간 게임 위주로 좀 바꾼다든지, 모의 투자 같은 거를 좀 도입하든지 이런 좀 변화를 깨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런 변화를 깨야 하더라도 어쨌든 헤라클레스 AI가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리미테크가 영업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뭐 바이낸스 그룹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우리 헤라클레스 AI를 연동해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사용자들이 비용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업을 계속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우리 헤라클레스 AI가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느끼기에 또 효용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우리 SAI 프로젝트에서도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헤라클레스 AI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데 쓰이는 우리 중심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박선호 AI 개발 파트장이 지금까지 좀 파트원들이 고민한 내용들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발표를 해주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의견도 주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봐 앞에 개념 설명을 넣었고요. 그리고 기존 모델 설명,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AI 모델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신규 모델 쪽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계열 예측 모델하고 분류 모델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계열 예측 모델하고 분류 모델을 좀 구분을 못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간 결과물만 보자면은 시계열 예측 모델은 정확한 가격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범주로 분류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범주를 분류하는 형태가 이제 분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는 비슷하게 쓰긴 하지만 약간 다른 데이터를 써서 뭐 쓸 수도 있고, 전처리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시키느냐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도 뭐 기존에 계속 쓰던 MAP라는 걸 썼는데,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 그냥 간단하게 정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엔 원스텝 DA라는 이제 금융계 쪽에서 투자 성과에 맞는 지표를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파트원들끼리도 얘기를 한 내용인데, 우선 제가 처음에 이 CMS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한 가지 지표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 어떤 모델이 제대로 됐느냐를 하려면 이제 여러 지표를 같이 좀 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지표에만 좀 매몰된 감이 없잖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대표적으로 원스텝 DA를 중심으로 볼 거지만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좀 같이 참고를 하면서 지금 어떤 모델이 더 잘 나왔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리미테크한테 새로 제시할 목표라고 하면은 기존에서 시계열 예측 모델 결과인 가격과 분류 모델 결과인 확률, 상승 하락 확률 이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모델,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닌가요? 맞아. 약간 잘 얘기했고, 앞에 페이지. 자, 내가 원래는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분류를 잘 했고, 자, 지난 이제 우리가 리미테크랑 프로젝트를 한 게 3년 9개월이 됐어, 벌써. 이제 석 달이면 채우면 4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사실 CMS1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가 그쪽한테 해주겠다는 게 이쪽이 아니었어. 사실 이게 이건 좀 어려운 게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캔들스틱 수준에서 어떤 대략적인 방향성만 참고 정도로 주겠다로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게 맞는데, CMS1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얘네가 이쪽에 대한 기대를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우리가 사실 애를 먹었지.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 이쪽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설명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계열 예측 모델이 맞아. 시계열 예측 모델이 맞고, 우리가 리미테크한테 강조한 거는 우리는 정확한 값을 AI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경쟁사들은 이 두 개 다 못하거나 한다고 해도 이 정도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빗썸이 이 정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한 값을 예측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델 개발 관점에서는 이쪽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 1차적으로 원스텝 뒤로 1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방금 파트장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병행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는 최소한 이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객 얘기를 수차례 들어보니 이런 거야. 우리가 1시간 뒤에 5%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4% 오른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1% 오를 거 예상했는데 5% 오른 거 또 문제 삼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올랐거나 덜 오른 거는 문제 삼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아서 감안해서 투자 행위를 해. 근데 우리가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내려가거나 내려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른 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 맞는데, 고객에게 눈높이가 그러하니 가장 낮은 1단계의 평가 지표로서 원스텝 DA를 가져가되, 우리 모델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 값의 레인지 자체에도 자신감이 생긴다면, 어느 스텝에서는 그때는 원스텝 DA는 사실 방향성만 본 게 맞으니까 그 값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지.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야. 근데 현재 목표는 원스텝 DA 그 수준이라도 만족을 시키자. 그래서 구간에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 네. 어쨌든 결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가장 생각했던 그 CMS 모델 같은 경우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격 예측 모델이고 하나는 캔들스틱 분류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CMS 가격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시계열 예측 모델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캔들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분류 모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기존 가격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론을 써서 지금보다 굉장히 더 다양한 데이터를 쓰고 분집화 모델도 쓰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한 개 모델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 암호화폐별 특징을 에 따라서 이제 모델 적용도 다른 모델에 적용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복합적인 방법을 좀 동원을 했었는데 뭐 지금 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캔들스틱 모델인데 캔들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도는 약간 참신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수치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저희는 그 수치를 캔들스틱화 한 다음에 이미지 패턴 자체를 접근을 해서 이미지 인식 모델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중립인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생각해서 만든 약간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그쪽 리미테크 쪽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방향이어서 그때 이후로 거의 손을 안 댄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뭐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 모델은 이제 제가 거의 참여를 안 하긴 했는데 기존 모델보다 이제 더 시계열 예측에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보자 해서 인포모 모델을 찾아봤고요. 인포모 모델은 그 트랜스포머의 그 구조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그런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긴 하지만 MAP라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여기서 정확하게 인포모 모델이 앞에 두 개 캔들스틱이라든지 2025년 우리가 했던 그 모델보다 MAP만 놓고 보면 더 낫다는 거지. 네. 그 사실 아래쪽에 그 이태현 연구원이 이제 설명을 쓰면서 성능 비교한 것도 있는데 MAP라서 그냥 제가 지웠고요. MAP 관점에서 보자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짚고 넘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앞에. 자, 우리가 이게 CMS1 개발할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CMS1 계약을 2011년 5월에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2022년 5월에 끝나지 않고 2020년 연말 다 돼 끝났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2021년 5월에 우리가 저쪽에 제안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 네. 중간에 좀 보완은 됐지만 얘는 우리가 CMS1 프로젝트 할 때는 앞에 페이지 이거 하겠다고 일을 시작했다고. 분류 모델. CMS1 프로젝트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예측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그치? CMS1 할 때는 우리 목표가 두 개 다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넘어간다. 원래 막 4개인가 그렇게 네 개 모델인가 그 중에서 이 두 개만 다 저도 기억하는 거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개 모델이라는 게 뭐야? 가치 평가 모델, 그리고 캔들스틱 모델, 가격 예측 모델, 그리고 하나 더 있나? 저는 3개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제가 이상탐지 모델. 이상탄로를 진짜 하진 않았지. 네.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암호화폐 하나하나를 레이더 모양으로 평가하는 걸 하겠다고 했지. 그게 가치 평가. 그게 가치 평가고요. 두 번째가 캔들스틱이다. 그것도 하겠다는 목표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네, 원래 있었지. 제안서에 제안서상 있었지. 이거잖아, 캔들스틱. 이거 우리 하겠다고 했던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제안서상에 가격 예측도 하겠다고 했었나? 그때 제안서 찾아보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작성하는 거 알았어. 봤는데 좋아, 알았어. 자,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약간 모험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막 저희가 좀
그러니까 다시 중요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스토리는 2021년 5월에 계약을 할 때 가격 예측하는 거는 이번 계약의 범위라고는 안 했어. 2021년 5월에는. 근데 프로젝트 이건 2021년 1년 뒤 기준이야, 1년 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이때 한 거야, 이때. 프로젝트 막판에. 프로젝트 막판에. 네, 프로젝트 막판에 이런 구체화된 거는 그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에는 아까 말한 오히려 캔들스틱 얘기가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이 두 가지가 주된 얘기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격 예측하는 걸 이번 워크스컵에 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넣지 않았고, 이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PT 과정에서 니네가 필요하다면 차후 프로젝트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얘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걸 계속 기대를 했단 말이야, 가격 예측을.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막판, 그러니까 요 시기가 맞아.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이렇게 구현을 해주겠다고 한 거야, 어쨌든 간에. 좋아, 그거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게, 세상에 존재하는 9,000개나 되는 암호화폐를 나름 클러스터링하고 뭐 이렇게 다 한 거잖아, 지금. 9개 클러스터링으로 나누고 9개마다 패턴이 좀 다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 9개마다의 그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등등등등 이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그때는 가격만 본 게 아니고 거래량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온 MAP보다 다다음 페이지 보면 인포멀을 썼을 때 MAP가 낮은 거는 맞잖아. 그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에 강구했던 저 방법으로 했을 때 MAP보다 인포멀 모델을 적용했을 때 MAP가 더 낮았던 거 맞지? 맞잖아. 그거 맞지?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그 얘기야. 이준혜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가격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MAP하고 비교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때. 거기서 끈을 놓친 거야. 그러니까 2022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의 MAP보다 인포몰을 적용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재작년 연말쯤이었지. 그때 MAP가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이게 개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이준영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MAP보다 이때 높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놓쳤다 얘기야. 당연히 전에 했던 것보다는 특정 기준에서는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맞지. 자, 계속 얘기해. 네, 그래서 기존 모델 세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신규 모델은 저희가 다시 목표를 잡은 게 우선 10분 후 가격을 지금 헤라클레스 모델 같은 경우 하고 있고, 근데 이걸 1시간 후 가격 예측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6시간까지 되고, 그리고 이때 상승 하락, 이 가격 정확도를 측정하는 MAP를 재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 정확도를 재는, 방향성을 정확한지를 재는 원스텝 DA를 기점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선 그 각 개발 목표에 맞게 데이터셋은 동일하게 우선 잡았고요. 그 트레인을 그 학습 데이터셋과 이제 그 성능 검증을 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그 이태원 연구원이 구분을 해놨고, 그거에 맞게 하고, 그렇게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유의성 검정도 수행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만 한 모델 성능이 이제 대표 성능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능임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과거 시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과거부터 있는데, 뭐 22년 당시에 뭐 SNS에서 얼마나 언급됐는지, 뭐 그때 당시에 뭐 뉴스에서 얼마나 언급됐는지, 이런 암호화폐가 뭐 그때는 뭐 어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였다, 이렇게 현재 시점이 아닌 그 당시 시점의 데이터를 좀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 개발 기관은 아마 데이터 수집이나 이거하고 학습은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신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가격이 반영된 후에 저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 미래 시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내부자 정보를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뭐 예측하는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조금 관련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모델 방향은 뒤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패턴 분류를 통해서 상승 하락을 먼저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된 예측 정도를 룰베이스나 회귀식을 통해서 예측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폭 정도는 이제 그냥 조건에 따른 룰베이스로 결정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학습이나 추론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기본적인 머신러닝 관련된 흐름이다 보니까 뭐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에서 좀 다른 방법들과 좀 다른 것은 너무 저희가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퀀트 투자나 이런 투자 방식에서 쓰는 방향의 것을 차용해서 상승 하락에만 이제 분류 모델을 통해서 적용하고 나서 그렇게 적용된 것에다가 이제 특정 조건에 맞게 기계적으로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시로 들자면은 이제 변동성 기반으로 했을 때 특정 변동성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할 때 상승 하락폭도 크게 결정하고 혹은 이제 모멘텀 지표 같은 RSI 지표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특정 시장 거래량이 과매도라든지 과매수 상태라면은 이제 리바운드 효과를 반영해서 뭐 어느 정도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이론이 있어서라기보다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뭔가 증명이 되고 이런 근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에 결정되게 저희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상승 하락폭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모델에서의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태한 연구원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방식은 먼저 분류 모델로 상승 하락을 먼저 예측한 후에 그 예측값을 가지고서 시계열 예측 모델에 이제 정확한 값을 예측을 하는 방식인데 일단 시계열 예측 모델, 분류 모델은 저희가 원래는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 안 하고 있다가 이전에 저희가 가격 예측을 했던 모델이 LSTM이었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분류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계열 예측 모델에 원래는 인포머 모델, 그냥 인포머 모델의 구조를 따와서 이제 모델을 개발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허깅페이스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그 베이스 모델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인포머 모델이랑 오토코머 아니면은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그거 아니에요. 그 다른 더 모델이 많은데 그런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할 거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최근에 테스트한 거야 밑에 저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스텝 DA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해서 저런 정도만 나와도 사업적으로 풀 수 있다네. 버리는 거. 그러니까 50을 넘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50에 근접을 하자면 해도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거나 네, 마지막은 원영 씨가 생각한 모델인데요. 일단 요거는 기존의 시계열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LSTM하고 LLM 계열의 시계열 예측 모델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쓰고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좀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저 가격을 쓰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변동률로 좀 변환을 해서 쓰는 게 뒤에 저 로스 함수에 좀 적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변동별로 좀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이건 로스 함수 그거 말하는 거지? 그 백프로포케이션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로스를 뒤쪽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원래 뭐 시계열 예측 모델은 저런 모델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저 로스 펑션 손실 함수를 쓸 때 저 방향성 손실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논문에도 좀 나와 있고 하긴 한데 좀 아이디어 개념이긴 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약간 넬로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그 폭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음수일 때 그냥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보통은 이제 저희가 MMT라는 것을 측정하는 이유도 그 폭을 줄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향성까지 반영한 로스 함수를 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성 손실 로스가 기존에 쓰던 방식이었다면 거기에 MA 로스로 이제 방향성까지 더 잘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시계열 예측 모델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쓰니까 평균처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 학습을 시킨다는 게 현재 원영 씨가 생각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성 손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값하고 그 질문이 뭐냐면 기존에 MA 로스를 쓴 거잖아. 네, 맞지? 만약에 얘는 아예 날려버리고 이것만 쓰면은 방향성이 더 극대되는 거 아니야? 그 뒤에서 또 설명드리긴 할 건데 뒤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 방향성 손실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 있는데 저렇게 단독으로 쓰거나 그 웨이트 개념도 앞에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이제 상승 하락이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상승이 한 55%라고 하면 이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승이라고 예측을 해주는 게 이 로스 풍선이 저는 맞다, 그러니까 최적의 결과니까 무조건 상승이라는 결과로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 상승을 8번 하고 하락을 2번 하고 예를 들어서 상승을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80%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상승 8번이 미미하게 상승이고 하락 2번에 큰 하락이어도 얘는 상승 빈도가 더 많으니까 상승을 얘기할 거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이제 MA 로스도 더해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오차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 변동률은 뭐 윈도우 사이즈를 뭐 144개 잡으면 뭐 입력값이 하루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 모델에서는 타임 시리즈 모델로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으로는 변동이 뭐 플러스 몇 프로일 건지 마이너스 몇 프로일 건지 라는 이제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예시의 경우에는 저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4개씩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방향성 손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는 맞췄으니까 이제 0으로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부호가 상승하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 1로 몫을 베터내 주게 되고요. 그리고 MAE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차에다가 저 평균을 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 손실은 0.75, MA는 2.0
이제 로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에폭 원에 있는.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합치면 2.75라는 로스가 나오게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저 로스를 줄이게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양쪽을 로스를 줄일 수 있게끔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런 식으로 개념을 그러면 이게 그 에포커 돌수록 초장에는 이것 떨어뜨리는 데 주력할 것 같고 여기서 차이가 4, 5막 이렇게 나니까 어느 이터레이션 넘어가면 이걸 줄이는 데 주력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원스텝 DA가 방향성 손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웨이트 정보를 좀 넣어가지고 그냥 방향성 손실은 그 손실값 0.75를 그대로 쓰고 MAP 로스 웨이트는 0.1로 줄여가지고 저거를 이제 방향성 손실에 대한 웨이트를 더 높게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 로스를 줄이게끔 학습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토탈 로스는 뭐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잠깐만. 짚고 넘어갈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격 자체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없어.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빗썸하고 다른 거고. 어쨌든 암호화폐 가격 예측을 도입하려는 다른 경쟁사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현 시점에서는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느냐, 즉 변화의 폭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걸 여러 평가하기에는 아직 그 성능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로서 원스텝 DA를 가지고 성능을 주장하고 싶은 걸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학교까지 가고 싶다. 일단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원스텝 DA야. 원스텝 DA에서 0.5보다 높아야 되는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달성하자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되면 뭐 이제 우리가 값의 폭도 더 잘 맞추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건 맞아. 그건 맞고.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원스텝 DA만 그냥 100% 그것만 보면 빗썸이 한 것처럼 가격의 폭을 아예 다 버리고 상하만 팔 수가 있다고. 근데 걔들 방식은 우리처럼 가격을 얘기하지 못하거든.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원스텝 DA의 방향성인 것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가격 예측까지 하고 싶은 건 맞아. 그거는 미리 얘기를 하고. 알았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네,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방향성만 관심 있고 이제 정확한 폭,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약간 굳이 모델을 적용해서 하지 않고 변동 폭은 그냥 기존의 방법론, 통계적인 방법론, 투자하던 사람들의 방법론, 경험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자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태연 씨가 생각하는 것은 그 뒤에 가격 예측, 정확한 예측도 이제 시계열 예측을 써서 산출을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하고 태연 씨가 생각한 거는 2단계로 접근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원양 씨가 생각한 것은 기존처럼 통합적으로 한 단계 그냥 헤라클레스 모델처럼 한 번에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서 방향성을 더 잘 맞추는 방향으로 로스 함수를 좀 수정을 해보겠다는 게 원양 씨가 생각한 방향입니다. 혹시 태연 씨나 원양 씨 혹시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되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좋아. 지금 우리가 A, B, C 후보 접근이 있고, 네. A하고 B는 1, 2단계로 나눴고 1단계에서는 일단 원스텝 DA를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을 좀 먼저 잘 맞추는 거고, 거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룰 베이스로 하든 뭐 여기서 인포모와 오토포모 이거 뭐야 발음? 프로페스를 쓰든 이렇게 해서 폭도 좀 잘 맞추는 뭘 좋아해.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지금 MA 로스하고 디렉셔널 로스를 일단 더했잖아.
근데 이거는 개발 과정에서 뭐 비율을 2대1로 한다든지 1.2대1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잠깐 그냥 끝까지 다 얘기하자. 이렇게 세계 모델 관련해서 이런 그 특징들이 있고, 제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아직 선입견이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 같아서 전 따로 추가로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일단 끊지 말고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스터디한 건 되게 의미가 있고 자 일단 몇 가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만드는 솔루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 헤라클레스 AI라는 이름 그대로 쓰고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리미테크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리미테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간의 솔루션 여차하니로 다시 만든다가 되면 지금 사업적으로 서로 꼬이는 게 있어서 이름은 그대로 간다.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경험을 이런 방법은조차도 그 앞에 그런 시도를 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정한진 책임도 그런 취지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00% AI 모델을 쓰는 게 목표는 아니야. 만약에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룰베이스라든지 기존의 이런 금융 쪽에서 쓰던 그런 모델 또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뭐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결과가 뭐 AI 믹스가 60-70%고 우리가 기존의 방법 중에 20-30%도 그건 엄연히 AI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100%다 AI 방법론을 해야 게 문제 제대로 했다 아니다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고 중요한 건 성능이야 일단. 그치? 그래서 뭐 통계 모델을 쓰든 이 분야에서 쓰는 방법 그 이동 평균선 같은 그런 걸 쓰든 다 좋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 미리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내가 얘기한다면 최신 기술을 써보는 건 좋아. 그치? 근데 최신 기술을 쓰는 게 목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고전적인 방법론의 성능이 더 좋다면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종종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최신 기술이라고 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케이스에. 그러니까 써보는 건 분명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특수부대들 중에서 AK 소총을 쓰는 때가 많아. AK 소총이 130년 전에 나온 소총이거든? 근데 그게 장점이 많아, 실전에서. 고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최신 소총 중에 막 이상한 동작하는 거 많거든. 그러니까 최신 소총이 나와서 한번 써봐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썼다고 성능이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래서 지금, 랜덤 포레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인데 뭐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AK 소총이야. 그게 성능이 더 좋으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만 최신 기술도 적용해봤고 랜덤 포레스트 써봤는데 랜덤 포레스트가 더 나아서 이걸 썼다라는 말이 돼야 돼. 최신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랜덤 포레스트를 썼다가 결과 좋은 거 얻어 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회사는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봤더니 AK 소총에 해당한 랜덤 포레스트 좋다잖아. 그건 좋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앞에 좀 넘어가면 페이지 앞으로 쭉 빼주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 봐봐. 자 스톱. 자 요거 다시 얘기할게요. 2021년 5월에 이 프로젝트를 계약하겠다고 리미테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암호화폐 가치 평가를 하고 캔들스틱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고 이렇게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이번 워크스코프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니네가 필요하다면 추후 프로젝트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1년이 경과되고 나서 특히 요시카 코마가 회장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있어야 사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열심히 고려해서 이런 식의 방법론을 이제 제안했고 실제 이렇게 구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을 예측하고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을 측정할 생각조차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 스스로 지금 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반성을 하고 있는 건데 AI를 이용해서 거래량과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 그리고 그때는 이게 뭐 한 칸씩 밀리니 뭐 값이 정확하게 나오냐 기억나지? 그게 이슈였다고 그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니네가 10분 전에 얘기한 거랑 10분 뒤에 얘기는 왜 달라지니 뭐 대충 기억나지? 뭐 한 칸씩 밀리니 뭐 그 버그 수준의 그런 게 이슈였기 때문에 AI를 예측하는 게 지금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다가 놓친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 당시에 지금 AI 사업팀이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가격과 거래량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버거워가지고 이거의 성능 측정하는 생각조차 못했어. 이게 1번이고 다음. 그런 와중에 다다음. 캔들스틱도 마찬가지야. 캔들스틱 구현할 때도 우리가 제시한 캔들스틱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측정할 생각조차 못했어. 아니, 했었나? 네, 처음부터 MAP하고 캔들스틱 모델 정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잠깐만. 앞에. 이것 때 MAP를 측정했던 거야? 네,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MAP 만들. 좋아. 근데 측정을 했겠지. 그러니까 네, 네. 그때는 낮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측정을 안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무신경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조차도 뭐 그게 높은 값인지 낮은 값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MAP가 뭐 대략 얼마쯤 나지? 네, 한 4.5 정도. 1이 넘은 거지. 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1이 넘은 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큰 거거든. 근데 그냥 진짜 차이가 큰 거거든. 근데 그게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조차도 아무도 안 했어. 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치?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도 이 캔들스틱은 뭘로 평가해주세요? 이것도 정확도로 했습니다. 이건 프레딕션을 했나? 네, 이게 3개 패턴이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저희가 2개 패턴으로 바꿨나 그랬을 거예요. 에큐러시 같은 걸 했다니. 네, 어플시 오케이. 했습니다. 2개. 이거 그때 에큐러시 대충 얼마 정도 알지? 원칙 시켜놔요. 4, 50%. 뭐 좋다 이거. 그러니까 앞에 저거를 MAP를 할 때 4점대가 나왔고 이거 에큐러시 40%, 50% 나왔어. 이것도 좋은데 아무도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그냥 그런 값이 나오는 것보다 하고 있었다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놓쳤어. 그치? 그리고 다음. 근데 이 포머 도입한 건 고무적인 거는 이때 우리가 성능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거야. 이때 성능 자체. 그러니까 MAP라는 기준을 안 쓰다 이때부터 쓴 건 아니고 쓰던 기준은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MAP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했는데 그 앞에 4점대 MAP보다는 합격이 낮았겠지. 0.4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체로 착각에 빠진 게 앞에 한 거보다 MAP가 10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치? 엄청난 개선이 맞잖아. 엄청난 개선이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이게 밖에 들고 나가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여기서 놓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준열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가격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MAP를 측정해 2배를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쓰고 있는 다른 모델의 뭐 MAP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기존에 해놓은 것보다는 10분의 1이니까 알고 봤더니 기존에 해놓은 게 MAP가 엄청 높은 거야. 거기서부터 꼬였다. 그런 얘기, 이제 스토리 얘기하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두 가지 얘기했거든. 하나 더 얘기하면, 자, 봐봐. 이거 동의해, 다당.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SNS라는 뉴스 빈도를 실제 모델을 반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데이터 없는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라고 해도 시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12월 4일 계엄이 터졌어. 어? 주가, 암호화폐 가격 바로 요동치겠지. 근데 그 정보가 그 계엄 사태에 대한 SNS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못해도 몇 시간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 현실적으로 그 다음날 정도 돼야 우리한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미 시장에 반영될 건 다 반영됐잖아.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이거는 마케팅 용어로 쓰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리미테크 포함한 고객들, 대외적인 고객들한테 SNS나 뉴스 빈도도 고려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하지 마. 일단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는 다다음 스텝에서 뒤에서 말한 것 충분히 다 해보고 성능이 제대로 올라서 진짜 더 쥐어짜야 되는 그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하자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특히 AI 사업팀의 리미테크한테 말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기대감을 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거야. 내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내 지인들 중에 사교육 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고액가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학원 원장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20년, 30년 해서 내린 결론은 고액가이든 대치동 학원이든 이런 데 돈 쏟아붓는 것이 학생의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플러스는 아니다가 그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큰 통계적인 유의미한 변수고, 뭐 대치동 뭐 이런 데 한 달에 학원비 한 3천원 쓰는 애들 어쩌거든? 아무 의미 없다가 결론 그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잖아, 그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학부모들한테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얘들 기술이 있어. 학원을 보낸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국 지방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근데 대치동 학원에 보내면은 성적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뭐 그런 노하우가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치동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델이 숫자적으로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이게 뭔가 먹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포인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SNS 데이터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까작까작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실제 AI 모델 개발해서 로스 펑션을 줄이고 하는 거에 아무 영향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대치동 학원 보내기 같은 걸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개발의 영역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발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하나 더. 로또 번호 추출 서비스가 있어. 한번 찾아봐. 나와. 그럼 한 달에 5만원 정도 내면은 매주 로또 번호를 추출해줘. 통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사람들 매달 5만원을 내.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업체가 회원들한테 골고루 다른 번호를 알려줘. 그럼 그 중에 1등이 반드시 나와.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맞췄다고 마케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추천해준 사람 1등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또 사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주냐의 관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MAP로 평가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야. MAP가 0에 수렴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와닿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원스택 DA가 맞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더 어필하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시계열층에 MAP를 많이 쓰는 건 맞단 말이야.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또 번호 추출 사업 같은 게 통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지금 너무 함몰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지금 SNS라든지 뉴스 이런 거를 활용하려고 든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대감이 있고, 아 얘네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해서 더 나은 예측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1번이고, 2번은 원스텝 DA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원스텝 DA는 마치 이런 거야.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저기 지구에 오셨을 때 큰 뜻을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시큰둥한 거야. 어?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지? 뭐 안전뱅이 일어나라고 하고 막 바닷물 가르고 그건 모세가 한 거야. 뭐 빵 하나 5,000명 먹이고 막 그런 거 하셨잖아. 그게 원스텝 데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어? 안전뱅이를 뛰게 하고 뭐 붕어빵 하나 5,000명 먹이고 그런 거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그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먼 얘기를 하니까 와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가면, 자, 그럼 질문해볼게, 내가. 지금 AI 개발 파트가 이거 다 병행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한 개 모델을 2명 이상에서 이렇게 같이 개발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한 개 모델을?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델 개발은 1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각자 개발을 하되 똑같은 방식을 뭐 같이 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자,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 세 가지 후보 중에 어떤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 원스텝 D 이 관점에서 더 유리할지는 모르잖아. 네. 맞지? 해봐요. 해봐야지. 그러면은, 시간을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뭐, 어느 납득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갖고, 이 각각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이 진행을 해서, 그 어느 시점에서 뭐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이 원스텝 D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승산이 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 이후에는 거기에 다 전념하는. 우선 저하고 태연 씨 모델은 이 앞에 모델만 생각하면서 원스텝 D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모델을 좀 나눠서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뭐 테스트를 해봐서 만들고,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연 씨가 앞에서 했던 그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모델로 이제 요걸로만 해보고, 거기다가 추가로 요거는 뭐 요 앞에 결과가 좋아야 이것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이걸 하면 되니까 요것만 하면 요거는 빨리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영 씨가 생각한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가격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헤라클레스 모델처럼 가격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MA 로스 빼고 이것만 가지고 돌렸을 때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원스텝 DA만 놓고 측정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거 제가 케이스 바로 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시계열 예측 모델이 MAE만 단독으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가격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어쨌든 바로 앞에 실제 값으로 그냥 그거를 약간 바로 예측한다는 거, 예측을 하게 되면 MA가 엄청 줄어드니까 거의 약간 바로 앞에 있는 값을 예측값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준일 교수가 예, 한 맞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그것처럼 단점이 DA, 디렉셔널 로스만 했을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상승 하락 많은 거 중에 많은 것을 그냥 예측값으로 내버리면 얘는 정확도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단독으로 쓰면
그냥 무조건 한 개로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방금 얘기는 MA 단독으로 로스 펑션을 구하면은 이준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앞에 값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시프트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포머를 썼든 뭘 썼든 간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을 가면 그 길이 맞거든. MAP를 낮추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근데 질문은 뭐냐면 케이스 2로 가면 디렉셔널 로스 단도로 오히려 MA 이거 쓰지 말고 이러면 일단 가격 뽑은 다음 문제고 원스택 DA는 놓고 보면은 어떻게 예상돼요? 제 예상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예측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과거 구간이 10구간이 있는데 10구간 다 상승이라고 하면 얘도 상승이라고 하겠지. 그치? 근데 실제 시장이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의 범위로 삼는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1년 동안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어.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할 거야? 오른쪽 예상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야, 대신 말하면. 자, 그러면 돌아와. 좋아.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러면, 돌아와봐. 아까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이게 누구지? 박수현 파트너? 네. 이번,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 그 다음에 2000년군 이걸로 하고, 조정 책임은 여기서 MA 로스 버리고 방향성 손실만 가지고 해.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원 디렉션을 원스택 DA가 제일 좋은 거를 뽑아. 근데 단 이 평가를 한 번만 하지 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측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반복해가지고 그리고 구간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상황이 오늘 내일 모레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 근래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1년 전과 2년 전과를 가지고 테스트해도 좋고 좀 이렇게 좀 베리에이션을 둬가지고 주기도 하여튼 그러니까 충분히 유의미하게 자 만약에 그렇게 했더니 1, 2, 3 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모델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 판단 좀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유의미하게 두드러지는 모델이 있으면 그게 만약에 이거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가자. 그게 만약에 이거다. 그럼 이렇게 쭉 가고 그게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MA로서 포함시켜서 이쪽으로 쭉 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아직 기획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인 모델 선정을 안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LSTM이나 RF 그치. 있고 여기는 LSTM 또는 LLM 계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지를 치면은 후보가 3개가 아니고 6개, 7개 될 수도 있지. 네, 그건 그렇게 하면 각자 개인이 하면서 약간 밸리데이션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했고 원영 씨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LSTM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안이다 보니까 로스 함수가 좀 그래도 그동안 하던 거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LLM 계열 예를 들어서 인포머 같은 경우에서는 로스 함수가 이거하고 좀 형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적용하는 아예 지금 개념이 좀 달라갖고 LSTM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LLM 계열 쪽으로 가면은 아예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있고 어쨌든 각 모델별로 이런 식으로 가지치면서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많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앞부분만 저희 태양 씨하고 전화를 해보고 원영 씨는 요거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LSTM은 어쨌든 로스 펑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모양이잖아. 네. 그러니까 인포머 같은 경우에도 로스 펑션에 많았어. 네, 로스 포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저희 기존에 쓰는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연산하는 방식 그 구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거고 어쨌든 네. 로스 펑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긴 한 거지.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커스텀 로스 클래스로 이제 지정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신 방식으로 이제 로스 함수도 짜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페이지로 가요. 마지막 페이지. 자, 그럼 오케이. 맨 마지막 페이지. 자, 그럼 이 LSTM을 할 경우에는 방금 보여준 그런 식의 손실, 디렉셔널 로스 그거 하면 되고, 여기서 또 늘어나겠으니까 LLM 계열로 인포머가 되겠지만 가게 되면은 이태 정보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 본질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자, 앞에 페이지 볼까? 이거 아니 다음 페이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일단 LST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방향이 같으면 이제 0을 이렇게 보는데 방향이 간다 틀리냐 이거 이제 두 개잖아, 그지? 그리고 방향 따질 필요 없이 갭을 볼 때는 두 개 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LLM에서도 로스펀스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게 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걸 이렇게 똑같지 않겠지만, 그럼 그거가 반영돼서 그걸 인포머 돌릴 수 있으면 아이들 같은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1차적인 목표는 원스텝 뒤가 맞으니까 여기에 좀 주력을 해. 이거를 0으로 보고 이게 100%면 좋겠는데 해보면은 이걸 너무 날리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이거를 0.9 곱하고 0.1 곱하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스텝에서는 그 가격의 폭은 지금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건 다음 스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투자자는 방향만 맞으면 익스큐즈 한다는 거야. 방향만. 그리고 지금 박성현 대표가 나한테 하는 말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고객이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다른 또 다음 스텝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얘기하고 또 대학원 얘기를 뭐냐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객들은 9번 틀려도 괜찮은데 한 번 대박장 때 잡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씨 그건 나한테까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투기성이 높다 보니까 잔챙이들 틀리는 걸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막 급등장을 제대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는 경우가 이거라는 거야. 암호화폐가 쫙 오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판 거야. 이걸 분해한대. 근데 안 팔기가 어려운 거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팔았어. 근데 한 20배 더 올라. 그러니까 땅을 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초등학교라도 이제 운전에 가자. 초등학교라도. 그래서 원 스텝 뒤에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이 원 스텝은 맞았는지 틀린지가 너무 보여. 바로 앞에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만 납득을 시키면 우리가 그래도 반 이상은 맞춘다가 됐든 뭐 찍은 것보다 조금 더 낫다 정도면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논리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탁 막혔어.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질문해. 다. 나한테 그만 연락을 줘. 자, 어디부터? 그럼 지금은 그냥 가격 데이터만 쓴 건가요? 쓸 계획이신가요? SNS 데이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SNS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손이 쓰지 말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 관련 지표들 뭐 과거의 그럼 특정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들어갈 계획이에요? 뭐 후보는 여러 개인데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넣어야 되는데 금리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여러 금융 지표가 뭐가 있지?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잠깐. 맨 마지막 페이지 가죠. 자, 그러면 정리해줄게. 지금 정현 파트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선호 파트자 말한 것처럼 또 요 수준에서 경쟁을 해. 그래서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거든 뭐 여기에 A, B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금리가 됐든 뭐 SNS 이런 거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게 됐든 추가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런 가격 시계열 데이터를 근간으로 어떤 모델 뼈대를 삼을지 결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결정해놨어. LSTM으로 넉다운 잘 예측되는 게 판단이 됐어.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그걸 파워 들어갈 때 방금 말한 좀 지금 초반부터 다른 데이터를 넣어야지. 너무 가격적만 넣으면은 너무 급변적인 데이터는 절대 예측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가격 데이터만 쓸 생각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좀 많은 피처를 넣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종류가 뭔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 종류를 지금 그냥 픽스를 해버리면 뭐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보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니까요. 후보 같은 경우 거래량도 있을 수 있고 플리데이터 같은 것도 다 완전 희석된 그런 시가총액 이런 것도 이제 다 기본적인 금융 데이터 다 집어넣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피처가 있다면 그때 이제 더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의 순서의 문제인데, 자, 이런 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후보 방법론 중에 좀 좁혀야 되잖아, 진짜. 근데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혼용해서 쓰면은 비교가 안 된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치 얘는 예를 들어 여기서 할 때는 뉴스가 막 들어갔고 여기서 금리가 들어갔고 여기서 SNS 빈도 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만 결국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 순서가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더라도 여전히 가격 추이가 큰 역할을 하는 건 변함이 없다고. 네, 그게 가장 큰.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7-80% 역할을 하는 건 맞거든.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게 추가되면 더 개선될 걸 기대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모델을 국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의 추이를 같은 조건으로 여기서도 두 가지, 세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후보를 국한하고 선택된 개를 발전시키는 그 다음 스텝에서 지금 다 전향적으로 그때는 가리지 않고 뭐 지금 쭉 말한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단 그렇게 가자. 일단 세 분이 가격이라는 건 다 고려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나 거래량. 그건 가장 기본 지표다. 기본이죠. 뺄 세 수가 분 다 없어.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걸 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평가를 해서 그 조건으로 좁혀. 그 다음에는 뭐 트위터 빈도 X인가 X 빈 뭐 언급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뭐 가리지 않고 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 마케팅적으로도 어필하는 포인트고. 우리는 이렇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든 뭐든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케팅적으로 먹히지. 그러니까 스텝은 그렇게 주다. 지금 다 물론 세부 팩터가 좀 다르겠지만 초반부터 그거를 상정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뭐가 효과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근데 수치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평상시에 있던 가격이 그렇게 예측하는 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 급작스럽게 막 아니 잠깐 방금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가격 추이만 보고 원스텝 DA가 50.00 이상이 되는 그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자는 거야. 그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됐거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게 안 됐다고. 그게 안 됐다고. 그게 안 됐다고. 그리고 그거를 넘기고 더 발전시킬 때는 반영해도 되지.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가격 거래량이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긴 없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정 상황을 두고 세 분이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치를 보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단 뭐 나름의 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은 건 분명한 거잖아요. 일단 해보세요.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 2단계 파이프라인 이태원 연구원이 하고 있는 LSTM을 가지고 업다운을 1단계로 일단 예측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 앞에만 보면 이제 업다운만 예측하는 건데 조원영 책임이 하고 있는 저 단일 통합 모델에서 LSTM 가지고 방향성 손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거예요? 물론 세부 팩터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다른 결과값을 내오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면 노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2단계 파이프라인에서는 LSTM RF 해보고 옆쪽 조원형 책임 쪽에서는 LLM 가지고 뭐 해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는 건 어떨지 다양한 결과값을 내놓고 평가를 해서 유의미한 모델을 뽑아내려면 좀 더 다양한 모델을 해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 여러 가지 다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기획 단계다 보니까 더 구체화시키기가 조금 저희끼리 논의를 하면서 직접 부직접 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생산성 있는 논의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은 우리 과거에는 그냥 이러한 논의 없이 그냥 특별한 방향으로 가보자 하고 결과를 냈고 그거에 만족하는 정도였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면 그리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원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회사면은 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공통으로 겹치거나 그런 자원이 좀 중복해서 들어갈 만한 데이터 수집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딱 특정 데이터만 수집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특정 모델에서만 확인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자 오늘 이 자리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 이후에는 AI 개발 파트 안에서 자 내가 미션을 줄게요. 이 시간 이후에는 AI 개발 파트 안에서 우선 가격 추이만 봤을 때 원스텝 DA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국한해도 그래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해서 그걸 찾아주고 그 다음 스텝에는 거래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아까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뭐 SNS 빈도든 뭐든 다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스텝 DA 자체도 개선하고 가격의 폭 자체도 좀 더 다 자세히 예측하고 하는 걸로 더 집요하게 좀 가자고 단계를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추이만 봤을 때 원스텝 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는 게 지금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가까이 모델 설명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예상되는 뭐 모델마다의 장점 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예를 들어서 C 단일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가중치를 좀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단점은 뭐 적용하기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정리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근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장점, 단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뭐 2단계 접근하니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고 2단계 파이프라인 장점이 적고 단점이 많고 이것보다는 실제로 해보고 난 다음에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게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프로그램인지를 모델인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고 그 외 추가적인 변수 뭘 더 접근을 접목을 시키면 어떤 팩터를 더 접목시키면 좀 더 유의미하게 나와주는지 이렇게 시도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고 자원도 한정없이 많이 쓸 수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원,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좀 좁혀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도 우리 AI 개발 파트원들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저 언급한 것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성능 관점에서는 어떤지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시간 요 미팅 이후에 그런 개인적으로 좀 네.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가서 물어보고 알려주고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능,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능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건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우리 문고원 학생도 문고원 학생이 제일 중요해. 제3자에서. 질문 안 하면 답변 못 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아까 열심히 듣던데.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단어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사실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뭐 지금 모델 A, B, C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틀림은 없다는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냥 스피크아웃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물어봐도 돼요. 뭔가 지금 딱 제가 다 들었을 때는 막 A랑 B랑 C랑 그렇게 차이점을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델 A, B, C가 이제 옵션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일단 저 모델 C 같은 경우에는 로스함수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그런 엔진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이제 분류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 2단계는 투트랙으로 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분류 모델로 달려서 이제 정확도를 먼저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가격을 예측하는 쪽이 약간 부족했으니 그 앞에서 분류 모델 예측까지 가지고서 이제 성능을 같이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가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에만 이제 가장 집중을 해서 분류에 이제 그 원스텝 뒤에 결과만 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변속 폼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만 잘 제시가 된다면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방향만 이제 집중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리로 치면은 파스타를 끓이는데 뭐 이 중에 하나는 김풍 스타일인 거야. 근데 나 김풍 스타일에 되게 감명을 많이. 그러니까 냉장고 부탁해. 저 유튜브 대면 한번 찾아볼래?
유튜브 되면 그대로 얻어 걸리는 맛이라고. 그러니까 김풍은 전문 요리사가 아니잖아. 어? 아니 그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취생활 오래 했고 만화가잖아. 맞나? 맞나? 야매 요리사. 야매 요리사인데 그래서 이제 자 봐봐. 김풍 해볼래? 보면 잠깐 위에 쇼츠 중에 웃음을 주는 김풍 이렇게 해보. 두 번째 거. 한번 해도 봐봐. 봐봐. 이게 먹고 이렇게 웃는 거야. 웃음이 절로 나는 거야. 이거 봐봐. 이게 봐봐. 갈수록 맛있어. 초간단 요리. 너무 맛있을 거야. 김풍. 어? 저는 처음으로 김풍의 요리를 먹고 화가 났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저렇게 건성을 할 때 우리 엄마 손맛인데. 잠깐만. 멈춰봐. 자, 왜 김풍 얘기를 하냐면, 김풍 요리 특징이 뭐냐면, 정통 요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TV에 봤는데, 파스타를 하는데 갑자기 마요네즈를 때려 붓는 거야. 그 슈퍼에서 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문 요리사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근데 요리가 끝났어. 근데 그거 먹으면 막 다 웃는 거야. 그 웃음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것 같은데, 맛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 우리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막 최첨단 기법이 들어가고 남들이 못하는 희한한 뭐 방법을 쓰고 막 논문에 실릴 만한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또 있다. 이거는 맛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때려 부었던 라면 스프를 털어 넣었든 뭐든 간에 김풍 스타일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걸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이게 지금 뭐 무슨 셰프가 한 건지 김풍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높이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김풍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냥 마요네즈를 때려 붓는 게 더 맛있다라는 거를 느껴서 마요네즈를 때려 부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주먹구구를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기준은 뭐냐면 철저히 고객 눈높이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그게 최신 기술이면 최신 기술 쓰고 옛날 기술이면 옛날 기술 쓰고 그게 통계면 통계고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지금.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김풍 요리가 보면 왜 웃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는 거야. 근데 그게 김풍의 실력이야. 그럼 좀 우리에게 돌아오면 자 아까 뭐 좋은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 작업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최신 기법을 썼고 정말 뭐 2022년 봐봐. 2025년 앞에 페이지 보여줄래? 저거 뭐 앞에 더 앞에 연도 나온 거 어떻게 하면? 더 앞에 지금 논문 잔뜩 있잖아. 스톱! 오케이. 자, 야 이렇게 성의있게 해준 회사 어딨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디냐고. 왜 얼마나 애써서 했어 솔직히. 이거는 뭐냐면 이제 냉면을 하는데 사골 육수를 막 열흘 동안 삶고 볶고 막 대충 요리 조금 알죠. 막 정성도 한약재 때려 붓고 막 비싼 거 막 무슨 비싼 거만 사가지고 막 국산만 해가지고 이거 한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성의있게 했단 말이야. 근데 경쟁사는 그냥 다시다 부어가지고 냉면을 끓였는데 손님들 그게 더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되게 고민 많이 해서 했고. 근데 19년 한 거야 저쪽에서. 근데 그간에는 나 포함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썼고 이렇게 성의있게 했고 이렇게 막 그치? 그 시점에 좋은 기술을 다 끌어다 썼고 했는데 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지? 고객은 김풍 같은 결과물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바꿀 때가 됐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야. 그런 시간. 이게 우리 사업적으로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뭐 아까 뭔 얘기한 거지? 우리 뭐가 했어? 그럼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래 물어갖고 답을 이제 만약에 나중에 정말 다 조약금이 나와서
그 선정을 해서 딱 한 가지 모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A, B를 예를 들면 A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방법론이 제일 좋다면 A라는 이제 트랙으로 가는 거죠. 쭉 말씀드려요. 거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중간에 생각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선택이 됐어. A로 진행을 해. 근데 A가 개선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판단 AI 개발 내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최선이라고 A를 팠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 오히려 성능이 답보 상태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그때 이번 생각했던 B로 가자. 뭐 그래도 돼. 그 정도 유연성은 뭐 파트 내에서 그거는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뺏겨버려가지고. 그럼 빨리 먼저 손 들어와. 뒤에 가서 중요하네요. 깜짝 놀랐는데 만약 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B랑 C가 섞일 수는 있어요. 훌륭할 수 있겠죠. 그래 좋은 의견이네요.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는 확 떨어져, B, C가 비등해. 그럼 B, C를 섞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AI 개발 파트의 판단. 뭐 그건 좋다. 아니면 섞을 수 있지. 아니면 뭐 그냥 예시로서 A, B, C가 다 비등해. 그럼 A, B, C 방법을 그냥 끝까지 계속 갈 수 있겠지. 뭐 그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거는 AI 개발 파트 마음이지. 지금 과정도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 개발 기세부는 최소한 내가 했던 것들이 향후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 더 유용하겠다 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높은데. 그렇죠. 그냥 말씀한 것처럼 저 중에 뭐가 선택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이 안 됐다고 손쳐도 그것도 다 우리 실력이야. 학습한 거니까 학습. 예를 들면 저 2단계 접근 1방법 쓰고 갑자기 2단계 파이프라인에 2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혼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언급되고 있는 모델조차도 사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훨씬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이런 일을 많이 해본 AI 개발 파트가 나름 그런 거에서 걸러서 여기다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간의 경험상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 세 개가 다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데 그간에 이런 일을 계속했던 경험상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추가돼도 무방하고 오늘 발표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가지고는 전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가 맡은 일을 할 때도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일을 해주는 것과 AI 사업 중에 대외적으로 마케팅 할 때도 이걸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이유는 나 스스로도 과거에 헤라클레스 AI가 막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도 막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막 그렇게 깊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이게 갭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좋은 의견이. 우리 이제 입사 3년차 되시는 부담감 주고 3년차 질문하면 돼. 또 질문이 날카롭겠죠? 그렇지. 야 베이스가 있어. 베이스가 있어. 저기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그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궁금했었던 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모델 C에서 손실함수 관련해서 지금 아웃풋에서는 저게 뭐 개수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가 몇 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횟수 말고 가격 차이값도 같이 구해서 할 수는 없나요? 사실 가격 차이값을 하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 시계 예측에서 쓰는 손실함수인 약간 MA 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그거 뭐예요? 조금 실제값 빼기 예측값 해서 그런 식으로 0.5, 1.5, 3.0, 3.0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로서 이제 평균 돼가지고 쓰이는 게 있고 여기서 방향성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믹스를 하던가 아니면 좀 DA에 높게 나올 수 있는
디렉셔널 로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보면서 비율을 정하거나 하나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답변을 놓고 자료를 나보고 있는데 박수를 막 스스로 치는데. 잘했어.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배일 뻔했다. 팀장 너를 했어요. 아 그럼 오늘 김진환. 아유 그 같은 당사자 당신인데 나무끼리 총질하려고? 그럴까요? 뭐. 내부 사정은 아니까 이제 더 날카롭지만. 아니 이게 근데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같은데 저세개 대해 아까 정리해놓은 페이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이거 자료 만들 때 같이 막 회의를 직접적으로 막 참여하지는 못해서 이제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현진 씨가 얘기해준 의견 PPT를 지금 열까요? 사실 그거를 제가 반영한 게 저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한진 씨하고 비슷한 의견이어서 이 RSI라든가 ATR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많이 안 적었어요. 근데 한진 씨도 자료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냥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준 거기는 한데 주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찾아가지고 누가 정리해놓은 걸 가져온 거기만 한데 그래서 이동평준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가 지표의 기본적인 평균선이라서 이런 것도 있고 뭐 MAC나 아니면 RSI가 저게 이제 그 주가 지표를 보면서 상승 하락폭을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추이를 보는 선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추이를만 보지 말고 예측까지 할 수 있게 조금 데이터를 사용해보자 그런 타입인데 이런 주가 지표가 이 지표만 가지고 결과를 딱 낸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상승일지 하락일지를 판별할 수 있게끔 모델이 판별할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라벨링해서 데이터셋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가지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데이터 모델 만들 때는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해주신 3개 잠깐 보여주실게요. 마지막 페이지, 그 15페이지. 이거 제가 듣기로도 기존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른 걸 모르겠고 결국에는 기존에 썼던 LSTM 그대로 쓰는 거고 뭐 이거 뭐 쓰고 하는 거고 뭐 로스 버전 바꾼다고 해도 사실 파라미터 튜닝이잖아요.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제 A 모델이 결국에는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지수 같은 게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지수가 들어가는데 지수를 들어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계산 방법은 다시 모델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수를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제 뭐 분류 모델을 사용하든 이제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든 최종적으로 값을 내든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건 결국에도 데이터가 뭐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격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이전 사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 명이서 비교를 할 때면은 메인 모델 기반 뭐 한두 개 정도 두고 데이터셋 여러 개를 조합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결국에는 앙상블이잖아요. 근데 앙상블도 저희가 아는 모델들, 결국에는 그 전에 LSTM 했고 최근에는 이거뭐 했는데 둘 다 안 되는 걸 봤는데 그걸 다시 합쳐봤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거든요.
제가 또 그 얘기예요. 네. 그 데이터를 좀 다른 것도 보면 자, 지금 중심을 잡아야 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중심을 어차피 만들어 놓은 모델은 있고 모델 하나 그냥 일단 픽스해 두고 자, 데이터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꾼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RSI라든지 이동평균선은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 추이를 네.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띄워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자좀 위로 올려봐. 제 편한 게 이동평균선이니까. 자 보면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실제 가격의 추이야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주식이었겠지. 그리고 이게 뭐 주봉, 일봉 뭐 그런 거야 이게. 뭐 이게 파란색이 이런 거 그런 거고. 이게 뭐 구평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열흘 평균이고 30일 평균이고 뭐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그 선이 3개, 4개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추이고 이평선을 열흘, 20일, 30일 하면 선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 추이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야. 그래서 방금 한 얘기는 우리가 AR 모델이 정해졌다고 치고 그 AR 모델에 이 어떤 로 데이터로서의 이 가격 추이 그래프를 넣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10일 평균선을 넣거나 20일 평균선, 30일 평균선을 넣어도 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야 그거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그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넣을 때 그냥 가격 추이 그대로 넣는 결정을 할지 이평선을 넣지 밑에 있는 RSI를 넣지는 그거는 옵셔널한 문제야.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동평균선은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RSI 좀 보여주세요. RSI는 가격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 거래량, 네, 거래량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X축의 얘기와 Y축의 얘기를 섞으면 안 돼. 자, 그럼 아까 그 세 페이지로 3개 나오는 대로 봐. 자, 중심을 잡아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후보가 3개고 세부적으로 뭐 2개, 3개 분기를 칠 수 있지. 뭐 그럼 후보가 6개, 8개가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 그러면 이 중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정될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정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지난 열흘을 봤을 때 2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을 볼 수도 있고 1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을 볼 수도 있고 그치? 작년 3월 달에 열흘을 볼 수도 있고 다 다른 열흘이야. 자, 그것도 달라. 그리고 똑같은 2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도 우리가 가격의 추이만 볼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통선을 볼 수도 있어. 네. RSI는 거래량까지 들어가니까 그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야. 그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풋 데이터가 달라지는 걸 X축의 얘기고 같은 인풋 데이터 컨디션일 때 어떤 모델에 더 효과가 있냐는 Y축의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거는 어떤 Y축이 나름 베스트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다만 아까 이제 정한 책이 말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X축을 가능하면 다양하게 하는 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구간이 됐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이 모델이 가격의 실제값을 썼을 때는 성능이 안 좋은데 이동 평균선을 썼을 때 성능이 좋다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가격의 실제값 추이로 했을 때 성능이 낮은데 이동 평균선 쓰면 높을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면 평가 기준을 같은 시간대를 픽스하더라도 아까 그 그래프로 보면 자, 왔다 갔다 여기 앞으로 좀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가지고 했을 때와 실제값 추이를 가지고 했을 때랑 여러 개 된다 RSI 가지고 했을 때
측정을 쭉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면 최종 믹스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RSI를 쓰고 모델은 뭘로 쓰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건 좋아. 그건 좋다. 근데 뭐가 됐든 같은 기준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에서 최선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집중할 거야. 그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자 그거는 봐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가져갔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획기적으로 다를 리는 없어. 그거는 자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STM이 세상에 없을 때 LSTM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서야. 저도 그래서 데이터를 바꾸자고 하는.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은 답이 뭐 완전 신기한 방법일 리는 없다고. 근데 차이는 뭐냐?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잘한 건지 아닌지 고객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했고 이제는 하잖아요. 그걸 차일 뿐이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썼다고 하면 더 좋다고 그냥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고 기존에 한 거보다 뭐 개선이 된 걸로 보면 이걸 됐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고객 눈높이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판단은 그게 차이인 거지. 기술적으로는 안 썼던 기술 쓰는 건 아니야. 그건 맞아. 검증이라는 뜻이죠. 자, 적절한 예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쌀 있고 물이 있는데 내가 물량을 맞출 줄 모르고 밥을 어떻게 짓는지를 몰라요. 불을 얼마큼 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머릿속으로 그냥 물 이만큼 붓고 불 이만큼 떼면 이거 밥 탈 텐데 설을 텐데 이러고 망설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물을 손가락 높이만큼 넣고 불을 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넣고 불을 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세게 지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손등 정도의 물이 오고 불을 이만큼 정도 떼면 밥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밥은 밥이에요. 탄 밥이든 설은 밥이든 진 밥이든 밥은 밥이에요. 근데 어떤 밥을 낼지는 몰라요. 그걸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보자는 거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중에서도 먹어보니 고객들이 먹어보니 리미테크 사람들이 먹어보니 그래 당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온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꼬드밥이었어. 근데 요번에 가져온 거는 딱 내가 먹기 좋더라.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 만들어 보자는 거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염두 판단만 해보면 단 한 발짝도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게 좋은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서 똑같은 쌀로 똑같은 생수로 똑같은 전기밥솥을 밥을 해도 내가 할 때랑 첫째 때랑 와이프랑 하는 밥맛이 다르거든. 근데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물 좀 더 넣고 덜 넣고 그 진짜 손등 반 차이 그거야. 근데 거의 버튼도 같은 걸 누르는데 다르다고. 그래서 아까 그 맨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거는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한이 책임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뭔가를 다시 하려는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한 거가 좋을 수 있는 거 맞거든. 사실 그런데 근데 내 기대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한 최종 답이 요 직전에 인품으로 한 그거랑 방법이 거의 99% 같아도 돼. 근데 그때랑 1%만 달라. 근데 지금 고객 입장에서 확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사실 이거 적어오기 전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후보의 인포머가 빠졌으면은 넣으라고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에 거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해야 일을 제대로 한 게 또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뭐야? 고객이 맛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했던 방법에서 알고 봤더니 거기서 1%만 달리했더니 확 차이 나는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뭐 랜덤 포레스트가 더 맞으면 아까도 분명했지만 이걸 밖에서 보면 야 니네 AI 10년 했었는데 이 문제를 랜덤 포레스트 풀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김풍 방법이야 그게.
마요네즈 때려 부어서 맛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는 논문을 쓰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아니야. 그런 프로젝트는 따로 있어. 거기 때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이 희한할 필요도 없고, 뭐 희한해도 좋고 희한하지 않아도 좋고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쓸 때 그런 베리에이션을 고려하는 건 좋아. 그건 좋다고. 근데 이제 일의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고정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최선의 모델을 일단 찾고, 그렇게 찾은 모델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해보고, 더 다양한 데이터도 써보고, 아까 말한 뭐 금리든 뭐 SNS든 그런 것도 변수로 써보고, 좋다 이거. 그러니까 순서를 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개 된다면 n by n으로 모델도 여러 개 병행해서 가고, 거기에 집어넣는 데이터도 병행해서 여러 개를 가고, 이렇게 그러면 뭐 5 곱하기 5만 25까지 베리에이션이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니 순서가 같은 컨디션, 같은 조건, 같은 데이터 내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거에 좀 국한해서 걔를 집중해서 올인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쭉 얘기된 여러 가지를 최대한 다 반영하자. 하여튼 그리고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AI 개발 파트 돌아가서는 뭐 여기에 생각이 더 더해지든 빠지든 뭐 그거는 AI 개발 파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알잖아, 그치? 네. 그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마지막으로 막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가 답이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쭉 언급한 이게 아닌 뭐 최종 답이 AI가 아니고 그냥 100% 룰베이스로 가자. 이게 답이 나와도 뭐 그게 최선이 맞다면 그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 뭐 존슨 박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스티브 조스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한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아, 유명했어요? 아, 교훈인데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나?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 시간 이후에 AI 개발 파트 훨씬 더 전향적으로 이제 어떤 허들 없이 뭐 추가든 부활 이렇게 좀 해달라. 우리 김조환 저는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프론트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었죠. 그냥 엑셀이나 그 주피터 노트북에 뭐 파이플로치나 뭐 이런 넷프로파일 뭐 이런 거 써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분석을 할 거고요. 나중에 최종 형태는 글쎄 지금 데모 사이트 수정하는 것처럼 뭐 비슷하게 뭐 하거나 그건 그때 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리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응원 정도만. 데이터 수집 쪽을 도와주시죠. 데이터 수집을 저희끼리만 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AI 저희 사업팀에서도 좀 도와주고.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우리 김종환 연구원 모금 답안이네, 그치? 저렇게 모금 답안. 도와줄게. 훌륭한 아주. 아, 이거 진짜 훌륭해. 저런 거 배워야 되는 인턴으로 쓰면 사회생활 하실 때. 박수? 박수. 자, 내가 이제 뭐 끝으로 자, 우리 회사의 장점이 이 부분은 무슨 소리냐. 2021년에 저 프로젝트 할 때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 정한진 책임도 있었고, 그치? 정책임도, 정파트장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면, 큰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기편이 2년마다 있어. 그래서 2021년 5월달에 CMS1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하든 뜻대로 안 되든 노하우가 지금 쌓이는 조직이란 말이야. 그 히스토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야.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조직의 노하우가 히스토리가 쌓이고 있는 것이 다른 데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2년 전임자가 했던 실수를 또 한다고.
3년 전에 겪었던 실패를 또 겪고 3년 전에 해결책을 찾았는데 다시 하는 사람은 그걸 또 못 들었으니까 그걸 또 놓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조직의 장점이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조직의 이 장점을 활용해야 돼. 우리 모두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젝트한테 평상시에 좀 물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거랑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스토리를 꽤 쌓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활용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골 때리는 얘기를 할게. 자,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으냐면 자, 이게 너무 골 때리는데 내가 대학교 지원할 때 나는 솔직히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었어. 근데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제 원자핵공학과가 공대에서 커트라인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1, 2, 3지망을 전부 다 원자핵공학과라고 쓰면은 면접 때 교수님이 나를 되게 좋게 봐줄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상식에 1지망 원자핵공학과, 2지망, 3지망 다 원자핵공학을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같이 생각한 놈들이 많아서 우리 학번 때 공대에서 원자핵공학과 커트라인 제일 높았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지망에 컴퓨터공학과를 썼고 뭐 2지망은 딴 데 쓰고 3지망에 원자핵공학과를 썼으면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갔겠지. 자,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봐. 내가 그거를 그렇게 쓰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위에 물어봤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든 친구한테 물어봤든 이게 1, 2, 3지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1지망에서 먼저 뽑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2지망에서 뽑아가고 3지망에서 뽑아가고 이렇게 이 얘기겠지? 그렇게 얘기해줬겠지. 그러면 네가 원자핵공학과를 가고 싶은 게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 게 맞으면 컴퓨터공학과 1지망에 쓰고 그러니까 네 예상대로 원자핵공학과가 커트라인이 진짜 제일 낮다면 3지망에 써도 어쨌든 거기서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줬겠지. 그럼 내 1지망에 컴퓨터공학과를 썼겠지. 그래 내 상식대로 쓰가. 내 상식대로. 내 상식에는 1지망 원자핵공학과, 2지망 전기과 썼다, 3지망 원자핵과를 쓰면은 원자핵과 교수님이 나 딴 데 가려도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나 알고 봤더니 교수님은 내가 1, 2지망을 어디 쓴지 몰라. 내가 지금 무슨 골 때리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 근데 사실은 나는 그게 나한테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1지망에 컴퓨터학과를 썼으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병특하고 내 인생이 뻔히 하는 그 길을 가고 있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업도 한번 말아먹고 좀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난 이건 마음에 들어. 이게 내 운명을 생각하는데 자, 이런 일이 우리가 많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야. 동료나 파트장이나 팀장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 해봤거나 본인도 똑같은 실수했거나. 근데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노하우를 가진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지난 10년 그리고 여기 팀장님도 사회생활 뭐 수십 년 하셨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19세의 나처럼 1, 2, 3지망의 의미가 그런 건지 모르고 내 상식으로 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이후에는 그냥 개발 파트 원하는 일정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뭔가 혹시 기한을 저희가 정하는 게 좋을까요? 기한을 사실 이게 지금 거꾸로 좀 얘기를 해줘.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분모 찾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지금 CMS의 반영은 옛날 거로 돼 있잖아. 헤라클레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도 됐을 때 말을 솔직히 꺼내야 돼. CMS 코드를 아예 많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CMS 코드를 못 고치잖아요. AI 모델만 살짝 뭐 교체하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랑 연동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네. 그리고 지금 CMS에 들어가 있는 거의 성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그때 말할 거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해놨으니까 그쪽에서 권한도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느 하나로 종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돼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저쪽으로 넘기는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별로 내가 유의미한 비교값을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라는 것을 세 분이 우선 서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차 대표이사 얘기하신 첫 번째 단계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떤 건지를 선별하는 작업,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셔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연동하는 영업이 뜻대로 잘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계속 그 시도는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니네가 지금 영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전 버전의 헤라클레스가 가 있기 때문에 뭐 다소 실망스럽다는 피드백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 이렇게 보완했으니까 이제 이걸로 테스트하라고 또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준비가 되면은 지금 CMS에도 이걸로 좀 수정해서 반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진행 경과를 수시로 얘기해 주면은 타이밍을 좀 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제안할지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해서